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이고 자기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일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엔 2화. 빨강머리엔 1화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빨강머리엔을 이 책 들어봤니에서 듣다니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셨고, 제일 좋아하는 빨강머리엔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초등학교 때 TV로 보았던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늘 추억하며 들을게요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게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돼서 반갑다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빨강머리엔 2화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렜습니다. 지난 1화에서는요, 빨강머리엔이 매튜 아저씨를 만나서 초록 지붕집으로 오는 마차 안에서 앞으로 살게 될 집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또 집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앤의 끝없는 감탄을 감상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2화에서는 이런 설렘 가득한 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 불쌍한 앤. 소녀 앤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부디 마릴라 아주머니가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빨강머리엔 2화 읽어줄게요. 매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릴라가 다가왔다. 하지만 뻣뻣하고 볼품없는 원피스를 입고 긴 빨강머리를 따은 열정적이고 빛나는 눈을 가진 여자아이를 보고 마릴라는 놀라 멈춰섰다. 매튜 오라버니, 저 아이는 누구예요? 남자아이는 어딨죠? 마릴라가 물었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여자아이뿐이더라고. 매슈는 아이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요.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야죠.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글쎄다. 이 아이는 스펜서 부인이 데려온 걸 역장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그곳에 두고 올 수는 없으니 말이다. 세상에, 일을 이렇게 어설프게 처리하다니. 마릴라가 소리쳤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아이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다. 아이는 대화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 두 손을 꼭 쥐었다. 저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아이가 말했다.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일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식탁 위에 앉아 팔을 올려놓고 얼굴을 파묻은 채 펑펑 울기 시작했다. 마릴라와 매튜는 난로 건너편에 서서 서로를 난감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마지못해 마릴라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렇게 울 필요는 없단다. 아니요, 울어야 해요. 아이가 고개를 들자 얼굴은 눈물로 얼룩지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이고 자기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일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 어색하긴 했지만 옅은 미소가 마릴라의 얼굴에 번졌다. 이제 그만 울거라. 오늘 밤 너를 내쫓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하마.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저를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아이가 간절하게 말했다. 코넬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제 이름은 아니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우아하고 완벽한 이름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코델리아가 네 이름이 아니라면 진짜 이름이 뭐니? 앤 셜리요. 아이가 마지못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발 코넬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에 잠깐 머무는 거라면 아주머니가 저를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앤이라는 이름은 로맨틱하지 않으니까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니? 마릴라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애는 분별력 있고 반듯한 이름이란다. 이름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뿐인거려. 항상 제 이름이 코델리아라고 상상을 해왔거든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도 했었는데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를 앤으로 부르신다면 끝에 이자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니? 마릴라가 찻주전자를 들며 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많은 게 달라지죠. 훨씬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부를 때마다 종이에 적은 것처럼 머릿속에 그 이름이 그려지지 않나요? 전 그렇거든요. ANNN은 볼품없지만 ANNE, N은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주머니가 N으로 불러주신다면 저도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할게요. 그래, 알았다. 철자 끝에 이자가 달린 N. 어쩌다 이런 실수가 생긴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린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부탁한다고 편지를 보냈단다. 고아원에 남자아이들이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는 많았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은 11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은 제가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한숨도 못 잘 만큼요. 이렇게 말하며 앤이 원망스러운 듯 매튜를 쳐다보았다. 왜 역에서 절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희의 하얀 길과 빛나는 물의 호수를 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마릴라가 매튜를 보며 물었다. 여기 오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를 하는 거란다, 마릴라. 매튜가 급하게 말했다. 나가서 말을 헛간에 넣어놔야겠구나. 돌아올 때까지 차를 준비해 주겠니?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니? 매튜가 나가자 마릴라가 물었다. 릴리 존스요. 5살인데 아주 예뻐요. 머리도 갈색이고요. 만약 제가 예쁘고 갈색머리였다면 그냥 키우실 건가요? 아니, 우린 매튜를 도와 농장에서 일할 남자아이가 필요하단다. 여자아이의 도움은 필요 없지. 자, 모자를 벗어라. 가방과 함께 현관 앞 테이블에 올려놓으마. 애는 순순히 모자를 벗었다. 곧 매튜가 돌아왔고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애는 먹을 수 없었다. 빵에 버터를 발라 조금 먹는 신용을 하고는 작은 가리비 모양의 유리 접시에 놓은 딸기잼을 콕콕 찔러보긴 했지만 앤 앞에 놓인 음식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구나. 마릴라가 앤을 쳐다보며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짖자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못 먹겠어요. 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거든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난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정말요? 그러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나요? 해본 적 없다. 그럼 아주머니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지 못하시겠네요. 아주 불쾌한 느낌이거든요. 뭘 먹으려 해도 목구멍이 콱 막혀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초콜릿 캐러멜도요. 전 2년 전에 초콜릿 캐러멜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초콜릿 캐러멜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꿈을 꿨는데 늘 먹기 직전에 꿈에서 깨요. 제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맛있어 보이지만 전 먹을 수가 없는 거려. 아이가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재우는 게 좋겠구나, 마릴라. 헛간에서 돌아온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매튜가 말했다. 마릴라는 애를 어디서 재워야 할지 고민도 했는데 남자아이 잠자리로 부엌 옆에 깨끗한 소파를 준비해 두었지만 여자아이를 재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아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줄 수도 없었고 남은 것은 동쪽 다락방뿐이었다. 마릴라가 촛불을 들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자 앤은 현관 앞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모자와 가방을 들고 시무룩하게 따라갔다. 복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는데 앤이 들어선 작은 다락방은 그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릴라가 3개의 다리가 달린 탁자 위에 촛불을 내려놓고 침대볼을 펼쳤다. 잠옷은 가지고 왔니? 마릴라가 물었다.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죠. 몹시 작긴 하지만요. 고아원에서는 뭐든 충분치 않아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적어도 가난한 우리 고아원에서는요. 저는 꽉 끼는 잠옷은 질색이지만 목에 프릴이 달리고 바닥까지 닿는 긴 예쁜 잠옷을 입었을 때랑 똑같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죠. 알았으니 어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로 올라가도록 해라. 촛불을 가지러 다시 오마. 너에게 촛불을 끄고 자라고 맡겼다가는 여길 전부 태워버릴지도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방을 나가자 애는 아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얗게 칠한 벽은 너무 휑해서 벽조차 아무것도 없이 헐벗은 것이 괴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닥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둥글게 꼬아 만든 카펫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휑했다. 한쪽 구석에는 4개의 낮은 기둥이 달린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쪽에는 세모난 탁자가 있었는데 바늘 끝도 안 들어갈 만큼 단단하게 생긴 빨간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에는 얼음처럼 하얀 모슬린 프릴이 장식된 창문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다. 방 안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격함이 가득했고 애는 뼛속까지 전율이 일었다. 애는 흐느끼며 황급히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안으로 뛰어들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마릴라가 불을 끄러 다시 돌아왔을 때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옷가지와 침대 위에서 요란하게 들썩이고 있는 움직임만이 이곳에 누군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마릴라는 앤의 옷을 집어 빨간 의자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다음 촛불을 들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다. 잘 자거라. 어색하지만 딱딱하지 않게 마릴라가 말했다. 순간 앤의 하얀 얼굴과 큰 눈이 깜빡거리며 이불 속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내 인생 최악의 밤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앤이 따지듯 말하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설거지를 했고 매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신호였다. 왜냐하면 마릴라가 담배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며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했기에 매튜는 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특정한 시기와 계절에는 남자들도 감정을 분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마릴라는 매튜가 담배 피우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정말 난처해졌네요. 직접 가지 않고 말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로버트 스펜서네 가족들이 말을 잘못 전달했다고요. 내일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겠어요. 저 아이를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매튜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겠지라뇨. 몰라서 물어요, 오라버니? 저 아이는 착한 아이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 그 아이를 돌려보낸다는 게 좀 마음이 쓰이는구나. 매튜 오라버니, 설마 저 아이를 키우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확한 의미를 강요당하자 매튜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 저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겠지. 그럼요.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매튜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매튜, 저 아이에게 홀린 게 분명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저 아이는 정말 재미있는 아이란다. 너도 저 아이가 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다. 네, 저 아이의 말은 정말 빠르더군요. 단번에 알아봤죠. 하지만 그게 무슨 장점이라도 되나요? 나는 말 많은 아이들은 딱 질색이에요. 고아 여자아이는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필요하다고 해도 저 아이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아이 같으니까요. 그러니 저 아이는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해요, 오라버니. 농장일은 프랑스 소년을 구하면 되지 않니? 나는 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매튜가 일어나 담배 파이프를 치우며 말했다. 나는 자러 가마. 매튜는 잠자리에 들었다. 마릴라도 설거지를 마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위층 동쪽 다락방에는 외롭고 정에 굶주린 쓸쓸한 아이가 울면서 잠이 들었다. 날이 환해지자 애는 잠에서 깨 침대에 일어나 앉아 상쾌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애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느낌이었지만 곧 끔찍한 기억이 생각났다. 이곳은 초록 지붕집이었고 이 집에서는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이었고 창문 밖에는 활짝 핀 벚나무가 있었다. 침대에서 껑충 뛰어내린 애는 마루를 가로질러 창문을 밀어 올렸다. 오랜 시간 창문을 열지 않았는지 빡빡해서 뭔가로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다.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창밖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졌다. 여기서 살 수는 없지만 그녀는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었다. 거대한 벚나무의 가지는 집안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었고 꽃이 만발해서 이파리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 양옆에는 큰 과수원이 있었는데
한쪽은 사과나무, 다른 쪽은 벚나무로 가득했고 풀밭에는 민들레가 흩뿌려져 있었다. 그 아래 정원에는 라일락 나무들이 피운 자줏빛 꽃에서 아찔할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문까지 날아들었다. 정원 아래는 클로버가 들판 아래 골짜기까지 비탈져 있었고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하얀 자작나무 수십 그루가 모여 자랐으며 주변에는 이끼와 온갖 식물들이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의 초록깃털 같은 잎이 언덕을 뒤덮었고 그 사이로 빛나는 물의 호수에서 보았던 회색 박공 지붕이 보였다. 왼쪽으로는 큰 헛간이 있었으며 초록빛으로 낮게 펼쳐진 들판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눈에 모두 담을 태세였다. 가엾게도 애는 짧은 생애 동안 아름답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애니 꿈꾸었던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이었다. 애는 무릎을 꿇고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다.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마릴라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의도치 않게 퉁명스런 말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애는 일어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애는 창밖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큰 나무지. 꽃은 화려하게 피지만 과일은 영 맛이 없단다. 작고 벌레도 많이 생기지.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예쁘지만요. 뽐내는 것처럼 꽃을 활짝 피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여기 전체를 말한 거예요. 정원이랑 가수원, 시냇가, 숲, 저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요. 이런 아침의 세상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시냇물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시냇물이 얼마나 명랑한지 아세요? 걔네들은 항상 깔깔거리고 웃어요. 심지어 겨울에도 얼음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죠.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냇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비록 다시는 이 풍경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록 지붕집에 시냇물이 있었다는 걸 항상 기억할 거예요. 시냇물이 없었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이곳에 시냇물이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침엔 그럴 수 없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하지만 전 슬퍼요. 방금 전까지도 아주머니가 저를 원해서 영원히 이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상상하는 동안은 위로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상상을 멈춰야 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겠죠. 어서 옷을 입고 내려오너라. 상상은 그만하고. 끼어들 기회가 생기자마자 마릴라가 후딱 말했다. 아침 식사를 차려놨으니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렴. 창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이불은 개서 침대 발판에 올려두거라. 잘할 수 있겠지? 애는 10분 만에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서 닦고 마릴라가 하라는 대로 야무지게 해냈다는 생각을 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불 개는 건 깜빡했지만. 오늘 아침엔 배가 고프네요. 애니 마릴라가 준비해 놓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젯밤처럼 세상이 황량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화창한 아침이라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하지만 전 비 오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날의 아침이든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햇볕이 잘 드는 날은 기분이 좋아지고 고통을 참기 쉬워지거든요. 저는 견뎌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슬픈 이야기를 읽고 힘든 일을 씩씩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상상을 하는 건 좋지만 진짜로 그런 슬픔을 겪는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주겠니? 어린 여자애가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마릴라가 말하자 애는 고분고분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애의 침묵이 계속되자 마닐라는 불안해졌다. 매튜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건 뭐 늘상 있던 일이었고 어쨌든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식사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는 넉넉한 표정을 하고는 큰 눈을 창밖 하늘에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은 마릴라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의 몸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상상의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었다. 누가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까? 하지만 매튜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 이유는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릴라는 매튜가 어젯밤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를 원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매튜는 늘 그런 식이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끈질기게 고집을 부렸는데 100마디 말보다 묵직한 침묵이 더 효과적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앤이 공상에서 깨어나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설거지를 할 줄 아니? 마릴라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럼요. 설거지보다 아이 보는 걸 더 잘하지만요. 아이 돌보는 경험이 많거든요. 이 집엔 제가 돌볼 수 있는 아이가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돌볼 아이가 더 생긴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구나. 너 하나만으로도 애를 먹고 있으니 매튜 오라버니도 떼를 쓰고 있으니 말이다. 매튜 아저씨는 좋은 분이세요. 앤이 나무라듯 말했다. 아저씨는 동정심도 많으시고 제가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던걸요.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저랑 영혼이 통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 둘 다 정상은 아닌 것 같구나. 영혼이 통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릴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좋아, 설거지를 해보렴. 뜨거운 물을 충분히 쓰고 잘 말려야 한다. 오늘 아침엔 할 일이 많구나. 오후엔 화이트 샌즈로 마차를 타고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하거든. 너도 같이 가야 한다.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설거지 끝나면 위층으로 올라가서 침대를 정리하도록 해라. 설거지를 하는 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마릴라는 흡족해했다. 하지만 침대 정리는 형편없었다. 깃털이불을 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침대를 잘 정리했고 마릴라는 앤이 귀찮게 할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아도 좋다고 허락했다. 앤은 화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식탁 앞에 앉았다. 누군가 앤에게 찬물이라도 끼얹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니? 마릴라가 물었다. 도저히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앤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여기서 살 수 없다면 초록 지붕집을 사랑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꽃과 가수원과 시냇물이랑 인사를 나누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전 너무나 나가고 싶어요.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앤, 우리에게로 와. 우리랑 같이 놀자, 앤. 이렇게요. 하지만 전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헤어져야 한다면 사랑도 의미 없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살 거라고 생각했을 땐 무척 기뻤어요. 여긴 사랑할 게 너무나 많고 나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짧았던 꿈은 끝났어요. 지금은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했는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창가에 놓은 저 제라늄의 이름은 뭐예요? 사과양 제라늄이란다. 아, 그런 거 말고 아주머니가 지어준 이름 말이에요. 저 꽃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요? 그럼 제가 하나 지어줘도 될까요? 보니가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그러려무나. 그런데 제라늄에게 이름은 왜 붙이는 거니? 제라늄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꼭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제라늄도 그냥 제라늄이라고 부르면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아주머니도 사람들이 여자라고만 불러주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니라고 부르겠어요. 아침엔 제 침실 창문 밖에 있던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지어줬는걸요. 너무 하얘서 눈의 여왕이라고요. 물론 항상 꽃이 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상상할 수 있거든요. 내 평생 저런 아이는 본 적이 없어. 마릴라가 감자를 가지러 지하실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매튜가 말한 것처럼 재밌는 아이네. 나도 이 아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다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도 마법을 걸려고 하겠지? 매튜는 그 아이에게 이미 푹 빠졌고, 아까 매튜 얼굴을 보니 어젯밤 나에게 했던 말이 고스란히 얼굴에 쓰여 있던 걸. 매튜도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하면 좋으련만. 그러면 설득을 해보거나 따지거나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을 때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개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공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아이를 식탁에 그대로 둔 채 이른 점심을 준비했다. 매튜 오라버니, 오후에 마차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매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쉬운 듯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그의 시선을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앤도 데리고 갈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앤을 바로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낼 수 있게요. 차는 준비해두고 가죠. 소 젖을 짤 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매튜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마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답하지 않는 남자보다 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는 여자를 빼면. 매튜는 시간 맞춰 마차를 준비했고 마릴라와 앤은 바로 출발했다. 매튜가 마당문을 열자 마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가는데 딱히 누구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튜가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크니크에서 제리 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더라고. 그래서 여름 동안 우리 농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해두었다. 마릴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엾은 말의 등을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런 채찍에 익숙하지 않은 뚱뚱한 말은 깜짝 놀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갔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리자 마릴라가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매튜가 마당문에 기댄 채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애는 비밀을 털어놓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 일을 즐길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해야 하지만요. 전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와, 저기 좀 보세요. 벌써 들장미가 피었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 꽃은 장미로 태어난 걸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아, 그리고 분홍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색이 아니던가요? 너무 예쁜데 입을 수가 없어요. 빨간 머리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건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거려. 혹시 어려서는 빨강머리였는데 커서 색깔이 변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아니, 본 적 없다. 너도 그럴 것 같구나. 마릴라가 얄짤없이 대답했다.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졌네요. 제 인생은 희망이 묻힌 묘지 같아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문장이었는데 제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외워두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왜냐면 마치 제가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낭만적으로 들리니까요. 전 낭만적인 걸 좋아하는데 희망을 묻은 묘지는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게도 이런 로맨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린 오늘도 빛나는 물의 호수를 건너가나요? 베르신의 연못이 네가 말하는 빛나는 물의 호수라면 우리는 해변길로 갈 게다. 와, 해변길도 근사할 것 같아요. 앤이 꿈꾸듯 말했다. 거긴 이름처럼 근사한가요? 아주머니가 해변길이라고 했을 때 전 마음속에 그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화이트 샌즈라는 이름도 예쁘지만 에이벌리만큼 좋지는 않아요. 에이벌리라는 이름은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마치 음악 같다고나 할까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8km는 더 가야 한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차라리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얘기하는 건 어떠니? 제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상상한 이야기들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아니, 나는 상상 같은 건 싫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렴,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은 몇 살인지 말이야. 저는 지난 3월에 11살이 됐어요. 애는 긴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바스코시아 볼링브루크에서 태어났고요. 제 아버지 이름은 월터 셜리셨는데 볼링브루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엄마 이름은 버사 셜리셨고요. 월터와 버사도 참 사랑스러운 이름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기뻐요. 아버지 이름이 제다이아와 같은 거였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행실만 바르다면 이름은 뭐가 되든 상관없단다. 마닐라는 아이에게 유용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애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언젠가 책에서 장미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기가 날 거라고 하던데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장미를 엉겅퀴나 스컹크 양배추라고 불렀다면 장미가 지금처럼 예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제다이아라고 불려도 좋은 분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산다는 건 비극이었을 거예요. 제 어머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지만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선생님을 그만두셨대요. 남편을 내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니까요. 토머스 아주머니가 그러셨는데 부모님은 세상 물정을 몰랐고 아주 가난했대요. 부모님은 볼링브로크에 있는 작은 노란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고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은 없지만 수천 번 상상해봤어요. 응접실 창문에는 인동덩굴이 자라있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대문 바로 안쪽에는 은방울꽃들이 피어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모든 창문에는 모슬린 커튼이 걸려있는데 모슬린 커튼을 걸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전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자기가 본 아기 중에 제가 제일 못생겼다고 했어요. 너무 마르고 작아서 눈밖에 안 보였대요. 하지만 엄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엄만 청소를 하러 온 가난한 아줌마보다는 보는 눈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안 그런가요? 어쨌든 엄마가 나를 예쁘게 생각하셨다니 기뻐요. 제가 실망스러운 아이였다면 슬펐을 거예요. 왜냐면 엄만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제가 엄마라고 부를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하고 부르면 설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나흘 뒤에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전 고아가 됐고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고 토머스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아빠와 엄마 둘 다 먼 곳에서 오셔서 친척들이 어디에 사는지 몰랐대요. 결국 토머스 아주머니가 절 데려가겠다고 하셨죠. 가난하고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저를 손수 키워주셨어요. 혹시 그렇게 키운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토머스 아주머니는 제가 장난을 칠 때마다 자기 손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냐면서 혼을 내셨거든요. 토머스 가족은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스빌로 이사를 했고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 도와드렸고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다 토머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저씨 엄마가 토머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원하지 않으셨죠. 토머스 아주머니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는데 그때 강 위쪽에 살던 해먼드 아주머니가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절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저는 숲속 공터에 지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곳은 무척 쓸쓸한 곳이어서 상상력이 없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씨는 거기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셨는데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쌍둥이를 3번이나 낳으셨거든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만 쌍둥이를 연달아 3번이나 낳는 건 너무하잖아요. 마지막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부인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됐다고요. 그곳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아주머니는 집안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은 친척에게 나눠 맡기고는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호프턴 고아원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고아원에서도 절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 절 받아주었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애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마쳤는데 자신이 버림받았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학교는 다녀봤니? 마차를 해변길로 몰며 마릴라가 물었다. 올해는 못 다녔어요. 토머스 아주머니와 살 때 잠깐 다녔고, 강가에 살 땐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엔 걸어 다닐 수가 없었고, 여름엔 방학이라 못 다녔고요. 봄하고 가을에만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저는 책도 잘 읽고 시도 꽤 많이 외우고 있는 거려. 호헨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이후의 에든버러, 라인강의 빙겐, 그리고 호수의 연인과 사계절 대부분을요. 아주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감동적인 책을 좋아하세요? 폴란드의 몰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말 스릴 있어요. 저는 4학년이지만 5학년 언니들이 책을 빌려줬거든요.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토마스 부인과 해먼드 부인은 너에게 잘해줬니? 마릴라가 곁눈질로 앤을 바라보며 물었다. 잘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앤의 작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황한 듯 말했다. 두 분 모두 잘해주시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늘 그렇게 대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술 취한 남편의 연속으로 나온 새 쌍둥이까지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셨으니 어쨌든 잘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생각해요. 마릴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앤은 해변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마릴라는 깊은 생각에 빠진 채 마차를 몰았다. 갑자기 이 아이에게 연민이 느껴졌다. 그녀는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가난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방치된 삶을 살았다.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말하지 않은 진실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아이가 진짜 집이 생겼다는 것에 그토록 기뻐한 것도 당연했다. 아이를 돌려보내자니 마음이 쓰였다. 만약 마릴라가 매튜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받아들여 이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가 착해서 가르치면 잘 배울 만한 소녀 같았다.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야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 테고 아이가 하는 말이 무례하거나 나쁜 말은 없으니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을 거야. 마릴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해안도로는 숲이 우거지고 거칠었다. 오른쪽에는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버텨온 전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왼쪽에는 가파른 붉은 사암 절벽이 서 있었다. 절벽이 도로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마닐라가 모는 마차의 침착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에 탄 사람들은 불안했을 것이다. 절벽 아래는 파도에 깎여나간 바윗돌들이 쌓여 있거나 반짝이는 보석 같은 모래알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은빛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랐다. 와, 바다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눈을 동그랗게 뜬 앤이 긴 침묵을 깼다. 메리스빌에 살 때 한 번은 토마스 아저씨가 마차를 빌려서 식구들을 태우고 16km나 떨어진 해안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의 모든 순간이 즐거웠어요. 비록 거기서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해변은 메리스빌 해변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 되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해가 뜨면 물 위를 향해 손살같이 내려가다가 다시 하늘 위로 번쩍 날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둥지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큰 집은 뭔가요? 저기는 화이트 샌즈 호텔이란다. 커크 씨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행 시즌이 아니지. 여름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이 해변이 휴가를 보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구나. 전 스펜서 아주머니의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어요. 거긴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